얘기 나왔던 것도 이제 빅테크랑 그러면 비트코인이랑 뭔 상관이야. 밑에 그림 그려드린 게 이게 상관관계예요. 네. 20년 전을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반대로 움직일 때도 있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했는데 실제로 20년 이후에는 한 번 정도를 빼고 나머지는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가상세계 이거 끼는 거 나왔잖아요, 애플. 그런 게 나왔을 경우에 결국은 가상세계로 가면은 이 가상자산이 도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도 있어서 어느 정도 반감기도 반감기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금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같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미국 주식 팔아서 미국 채권 팔아서 뭘 살 건데라고 얘기했을 때 중국도 못 사겠고 딴 것도 못 사겠고 뭐 이러니까 살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약간 얼터너티브 역할을 지금 비트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분 또 모셔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테이블랩의 케빈 강 대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비트코인 얘기 오늘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어제 오늘도 또 계속 올라서 이제 1억 되겠습니다. 아이고. 9천 조금 아까 보니까 9,600, 9,500 이렇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그 언제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비트코인 뭐 언젠간 1억 간대 했었는데 네. 뭐 이게 뭐 갈지 안 갈지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좀 가시권을 오늘 내일 가겠는데요, 잘못하면. 야, 놀랍습니다. 요즘 돌파 배경 좀 볼까요? 많이 알고 있는 이유들이 또 있지만요. 네, 대부분 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반감기 얘기, 그다음에 미국 부채가 너무 많아져서 그렇다. 뭐 이런 두 가지 얘기가 제일 큰데 네. 과연 그 이제 적정한 가치라는 부분 있잖아요. 뭐 이게 왜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 예전으로 따지면은 무슨 이제 노벨상 타신 폴그루만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런 건 필요 없는 거다. 다 사기다. 막 이랬었는데 불구하고 시간이 한 10년 지나서 지금 보니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되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다 뭐다라는 표현보다는 진짜로 이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컨센서스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포모 네. 그 두 가지가 가장 그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더 느끼게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입니다. 네. 반감기 그리고 뭐 기관의 자금들이 계속 그다음에 들어오고. 현물 ETF 네. 부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일단 그러면 제일 처음에 지금 올해만 네. 이게 벌써 3월 며칠이긴 하지만 2월 29일 자료인데도 62,000인데 지금 이제 거의 7만 가까이 가려고 그러거든요. 벌써 68,000, 6,000 막 이렇게 지금 7,000 넘었더라고요. 67,000. 그러니까 이거 만든 자료보다도 또 더 많이 오르는 네.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중에서 비트코인이 지금은 더 올라가고 있어요. 또 이더리움 대비해서 그래서 쏠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연으로 50% 이상씩 다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서학개미들도 많이 사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 BTX라는 ETF가 있어요. 2배짜리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 그런 것들은 이제 100%가 낮겠죠. 연으로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게 이유가 뭐냐 네. 조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수급이잖아요. 어차피 비트코인이 됐든 뭐 주식이 됐든 수급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 그 수급에 대한 논리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ETF가 1월 11일 날 상장을 하고 그게 이제 핵심이었죠. 결국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날짜를 고점을 찍고 쭉 빠졌죠.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거의 22%가 정도를 빠졌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가 그래서 얘 이거 뭐야 왜 빠지는 거야 네. 이랬는데 결국 뭐 그레이스 스케일이라는 큰 펀드들이 청산을 더 많이 하더라. 그래서 신규 들어오는 물량보다 청산하는 물량이 더 많았다. 결국은 그 얘기도 돌려 얘기하면은 수급이잖아요. 예, 누군가가 팔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서 더 내려갔었다. 근데 거기서 바닥을 찍고 그레이스케일이 웬만큼 물량을 해소하고 나니까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반등 쭉 올라가다가 거기서 중간에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제 뭐 제니시스라거나 아니면 FTX라거나 파산한 다음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파산 자산이 또 팔리려고 나온대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옆으로 기었어요. 저거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고 가다가 그 물량이 털렸는지 안 털렸는지는 뉴스에 나오고 있진 않지만 그 어느 정도 그 레벨이 끝나고 나서 지난주 그러니까 2월 말 정도서부터 갑자기 또 급등을 하더니 어제 오늘도 또 계속 급등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 USDT라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증가를 하면은 그 증가한 돈이 들어와서 비트를 사더라. 그래서 최근에 10억 불 정도가 들어왔다고 하고 그 10억 불 정도가 또 매수를 하니까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스테이블 자금들은. 코인을 좀 쉽게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돼요? 미국 달러랑 네. 예전에 이제 루나 사태 네, 때 미국 달러랑 페그가 돼 있어서 미국 달러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코인들인데 보통은 이제 안전하게 제일 처음에 딱 들어올 때 미국 달러를 넣고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달러를 넣고 USDT를 샀다가 그 USDT로 코인을 살 수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살 때는 당연히 그렇게 사도 되겠지만 개인들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슈들이 있어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들도 이슈가 다시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는 포커스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루나 사태 때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연율로 달러 금리로 20% 준대.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돈을 쭉 빨아갔잖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엔 데드 스파이럴에서 밑으로 확 빠지면서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USDT 이자율이 20%가 넘어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왜 20%가 넘을까라는 부분을 계속 이제 저도 체크를 해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율이 변하는 것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ETF 상장하고 나서 신규로 들어오는 블랙락이 발행한 ETF가 너무 증가량이 커요. 거의 ETF 생긴 이래로 거의 제일 크대요.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는 양으로는. 그래서 그 물량이 들어오고 그레이스케일은 계속 줄어들고 이러면서 손바뀜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니까 다시 이제 들어오는 물량이 계속 더 주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이 말이 지금 추가로 나오는 내용이 이제 반감기 얘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반감기 기간 동안에 어땠는지 과거를 생각해 보면 매 4년마다 반씩 줄인다. 그리고 2,100만 개 되면 끝이다. 그 다음부터는 비트코인이 이제 뭐 수수료 나오는 형태로 거래에 따른 수수료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게 전체 그림인데 그럼 반씩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보면은 2012년도, 16년, 20년, 24년, 28년 이렇게 되겠죠. 4년마다니까. 그러면은 쭉 보시면은 거의 이걸 제 그림이 로그 스케일이에요. 이때 맨 앞에는 7불, 10불 이럴 때예요. 여기가 2013년 7불, 7불 지금 이제 6만, 7만에 가까워가고 있습니다. 네, 되게 좀 이게 보기에는 많이 안 오는 것 같지만 이제 제가 일부러 로그 스케일로 그린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가 비현실적이네요. 네, 비현실적이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이 퍼센티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얼마 네네. 기간 동안 얼마 오르나. 그럼 반감기가 끝나고 나서 오른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다 올랐고 과거에는. 근데 보시면 올라간 폭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어떻게 보면 이때는 7불짜리가 14불 되면 2배 나는 거지만 지금은 이제 6만이 2배 되려면 12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폭은 상승폭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JP모건이나 이런 데서 뉴스 나왔던 게 이번에 방향 끝나고 나면 오히려 빠질 수 있다. 이런 뉴스들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방향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네. 이제 원래 왜 가격이 저 정도 형성돼야 되지?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로 채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가 존재한다라는 얘기 계속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BTC로 지금 현재 이제 에버리지 따졌을 때 한 26,500불 정도가 지금 드는 돈이래요. 전기값으로만. 원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반감기라는 게 지나고 나면은 반밖에 안 주잖아요. 똑같은 네. 전기 썼는데. 그럼 가격이 2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원가 자체가. 예. 원가 자체가. 그러면은 그게 이제 53,000불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53,000불이 원가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반감기가 지날 때마다 원가가 바뀌는 거예요. 조금씩 주니까. 네네. 예. 그러면 그 뒤에 가서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얘기를 또 해보면 수수료만 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얘기지만 수수료율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이제 가격이 비싸진 상태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수수료보다는 이제 그런 가격들로 뭔가 적정 가치를 찾고 싶은 거죠. 뭔가 적정 기준은 좀 찾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할 때는 이때 부분이 53,000불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가격이 비싸져서 실제로 채굴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67,000
이제 7만 돼가니까 네. 뭐 지금도 충분히 채굴해도 되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남잖아요. 지금도 5만 3천이 돼도. 그래서 지금 JP 같은 경우는 5만 3천인데 그렇게 되면은 약간 수급이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한 4만 2천 정도로 해시드 채굴한 사람이 적어져서 좀 떨어져서 한 4만 2천 정도 될 거다라고 해서 한 지금 이때 발행된 이때 이제 만드는 시기가 한 6만 1천 정도였으니까 거기서 20, 30% 정도는 빠질 수 있다. 이런 리포트를 냈었는데 이제 일주일 만에 저건 또 뭔 소린가 하고 싶은 정도로 또 가격이 너무 올랐죠. 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전기값이 주요하다. 만드는데 원가가 든다.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격은 조금 예상과는 리포트하고는 다르죠. 다르게 네, 계속 다르게 올라가고 있다. 근데 지적하고 항상 있는. 이제 포모가 있으면 네. 무조건 올라가는 거죠. 적정 가치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밈 주식도 그랬고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또 그 다음에 얘기 나왔던 것도 이제 빅테크랑 그러면 비트코인이랑 뭔 상관이야? 예, 최근에 뭐 M7이 워낙 잘 가는데 네. 비트코인도 가니까 같이 연관이 가고요. 있나? 그리고 뭐 이제 이런. 한 1년 전만 네. 해도 비트코인 빠지면은 나스닥도 빠지고 나스닥도 오르면 비트코인도 오르고 이랬던 적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사실 테슬라하고의 연관성도 있었고요. 예,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기업들과 뭔가 IT 기업들과 네. 연관성이 조금씩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그 기준점이 한 20년 정도가 돼요. 그래서 20년 전 같은 경우, 2020년 전, 코로나 전 같은 경우는 밑에 그림 그려드린 게 이게 상관관계예요. 네. A가 움직일 때 B가 어떻게 같이 움직인다 아니다. 근데 20년 전을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반대로 움직일 때도 있고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했는데 실제로 20년 이후에는 한 번 정도를 빼고 나머지는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에 있어서는 상승할 때 상승하고 하락할 때 하락하고 왜냐하면 이때 하락할 때 어땠냐면 이제 나스닥이나 이제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니까 또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비트코인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나스닥을 가지고 있느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QQQ를 예를 들어서 100을 가지고 있느니 그냥 비트코인 30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리스크가 적잖아요.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올라갈 때 비슷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비슷하게 떨어지니까 오히려 돈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게 더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거의 88%니까 84%니까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네.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상장될까 안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은데 ETF가 5월 달이라고 지금 예견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다음 비트코인 다음이 다음 이더리움이다. 거 항상 다음 걸 생각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더를 지금 미리 선취를 해야 되냐 비트가 이랬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더도 미리 많이 올랐어요. 오르고 있고 혹시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떨까? 하지만 결국 언젠간 될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같이 코인들은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반감기가 지나서 그러면 계속 올라갈 거냐라는 물음표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결국 포커스는 이제 참여자들이 매수 쪽으로 몰렸냐 안 몰렸냐라는 게 제일 큰 핵심이고 그러면은 지금 반감기라는 거에 대해서 컨센서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가가 2배가 되는데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그게 얼마가 들어서 5만 3천이 됐는데 근데 지금 이미 6만 7천인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사면 불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수급을 좀 고려하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또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만 메타버스가 됐든 NFT가 됐든 이제 또 이제 엔터테인먼트들이랑 연관이 계속 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블록체인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있는데 그런 비즈니스 안에서 여러 가지 사기도 되게 많고 다단계도 되게 많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그걸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려는 조짐들이 계속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도 코인 쪽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사기를 치고자 하는 코인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시장을 만들어서 잘 키워보자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양쪽이 다 있으니까. 그럼 이쪽 부류에서는 이게 문제였으니까 그럼 이거를 없애는 걸 인공지능으로 해보자. 이런 움직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가상세계 이거 끼는 거 나왔잖아요. 애플. 그런 게 나왔을 경우에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상세계로 가면은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이게 사람이냐, 이제 인공지능이냐, 여러 이슈가 네네. 발생할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들에 있었을 때는 결국 가상자산이
도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도 있어서 어느 정도 반감기도 반감기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금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같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 이유도 또 미국의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미국 주식 팔아서 미국 채권 팔아서 뭘 살 건데라고 얘기했을 때 중국도 못 사겠고 딴 것도 못 사겠고 뭐 이러니까 살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약간 얼터너티브 역할을 지금 비트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닌데 새로운 안전 자산이 된 건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되게 포지티브한 얘기만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인플로 쪽만. 그러면 이제 네거티브한 쪽은 그럼 뭐가 있나라고 그런 것도 생각을 짚어주셔야죠. 해보면 네. 지금 이 화면이 뭐냐면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서 예치를 해놓으면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자를 주는 이자율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뭐 이런 USDT, 이게 USD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스테이블 코인인데 24.04%를 줘요. 이거 매일 바뀌어요. 1시간마다 이자를 주거든요. 이자가 1시간마다 나와요. 저 율에 맞춰서 수급에 따라서 정해져서 나오는데 24예요. 그 나머지 것도 이더리움 이런 건 3.6%밖에 안 돼요. 미국 금리도 5%를 주는데, 예, 그러니까 거의 별로 안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만 많이 줘요. 왜 이럴까? 왜 그럴까요? 물음표가 던져지죠. 네.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스테이블 코인인 USDC라는 게 있어요. 근데 바이낸스에서는 USDC를 안 써요. USDT를 주로 쓰고 있고 거래는 되지만. 근데 USDC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에 들어가 있어요. 코인베이스 미국 거래소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나마 지금 이제 제일 레귤레이트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규제화돼 있다. 왜냐하면 ETF들도 지금 미국에 상장된 현물 ETF도 전부 다 코인베이스 안에 다 있어요. 보관도 코인베이스가 하고 상장 이 거래들이 있었을 때 프로세스에 코인베이스가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5.1이니까 미국 금리보다 페드 금리보다 좀 낮죠. 얘도 1시간마다 주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달러를 가지고 USDC를 바꿔서 예치해 놨더니 5.1 주더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뭐지? 24? 그러면 달러를 그냥 5%에 빌려서 네. USDT로 바꿔서 환율 리스크가 없는 거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다 갖다 예금하면 24를 주면 그러면 19% 20%가 그냥 꽁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뭐지? 이런 물음표가 계속 던져지네. 근데 이때 딱 드는 생각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테라 연이율 20% 디파이 앵커 프로토콜 17일 출시 이런 게 주요 언론사에서 나왔던 신문 기사예요. 21년도에. 네. 네. 그래서 20%를 준대. 그러면서 퍼블릭 연율 높은 이자율 제공해.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냐면 외신들 테라 작심 비판했건 프로토콜 20% 이자 우려스러워. 근데 이게 20이었어요. 얘네들도 얘기됐던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러면서 요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잡혀가시고 이제 FTX도 뭐 문 닫고 뭐 이런 테라도 문 닫고 뭐 이런 상태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제 크라이시스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크립토 윈터라고 되면서 다 빠졌었죠. 피해자도 엄청났지만 엄청났었죠. 시장 전반에 정말 위축을. 완전 위축을 네. 줬죠. 그래서 없어진다라고까지 네, 얘기했는데 네. 지금 그렇게 된 지 2년 만에 다시 1년 반 만에 다시 또 ETF 상장한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과연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물음표가 던져지는데 이런 뉴스가 있었다. 그리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었다. 근데 지금 제일 어쨌든 거래가 제일 많이 되는 바이낸스라는 곳에서 거래가 되는데 거기서 거래되는 게 이렇게 24% 이자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냥 지금 말씀드린 건 뇌피셜이긴 한데 말이 안 되잖아요. 24% 주는 게 조금 말씀드렸지 그냥 공짜로 주는 돈이잖아요. 돈만 빌릴 수 있으면 빌려서 5%에 빌릴 수만 있으면 넣어서 네. 차익으로 나누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제도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이제 그냥 리스크 없이 돈을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저런 것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서 이게 진짜 문제가 있을 거냐. 그럼 루나테라랑 어떻게 다르냐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루나테라 때는 자기가 돌려요. 루나테라라는 회사, 지금으로 따지면 USDT라는 회사가 자기가 직접 들어오면 그 돈에 대해서 이자를 자기가 줘요. 근데 지금 이거는 자기가 주는 게 아니에요. 거래소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돈이 뭐야? 그러면 저 금리는 뭐냐면 금리라는 거는 어차피 은행 가서 빌리는 사람이 많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빌려주는 사람이 많으면 금리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얘기는 빌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거래소잖아요. 얘가 은행이나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바이낸스라는 곳이. 그러면은 왜 빌리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걸 빌려가지고 비트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수요가 시각에 많은 많다. 거죠.
빌려서 더 사겠다, 네. 레버리지를 더 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이 바이낸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실제로 레버리지를 100배까지 해줘요. 예, 그러면 증거금을 넣어놓고 증거금 네. 다 날리기 전까지는 그냥 100배까지 막 해주거든요. 50%, 100배까지. 그러면은 그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만큼을 내가 빌린 게 돼서 1시간마다 나한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띄어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걸 해지하려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돈을 어떤 사람이 100을 빌렸다라고 하면 100을 빌린 만큼의 리스크만큼을 비트를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주고 저 사람한테 이자는 난 받는 거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쟤 주는 거고. 이렇게 딱 설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빌린 사람이 엄청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이 굉장히 포모스럽게 레버리지에서 비트나 이더나 코인을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구나를 보여주는 시그널 정도로 보는 것이 더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물음표가 던져졌던 것 중에 하나는 왜 미국에선 USDC를 하고 바이낸스에선 USDT만 할까? 얘네 둘은 왜 이렇게 둘이 네. 따로 할까?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스테이블 코인인데 한 군데는 5% 주는데 한 군데는 24% 주는데 왜 그럴까? 이런 이제 물음표들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지금 단순하게 그냥 비트 간대. 그리고 막 그냥 사요. 그리고 나서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조그만 시그널들이 어떤 이유에서 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막 갔지만 트리거가 됐을 때는 굉장히 큰 임팩트로 돌아왔던 경험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과거에. 그 물음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요? C와 T를 왜 이렇게 다르게? 지금 이제 두 쪽 이것도 완전 내피셜인데 네. 그러니까 코인 베이스와 USDC는 친미, 그다음에 바이낸스와 USDT는 반미. 뭐 이걸로 여기도 이렇게 양분화된 게 아닌가? 의견에.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양쪽이 다르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거래가 되는 모습들도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보통은 US 달러를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게재를 못 하는 거예요. 코인만 가지고 저런 비즈니스를 하니까. 근데 실제 USDC를 거래를 하고 USD ETF가 이미 나왔고 비트코인 ETF가 나왔고 이거는 전부 다 코인 베이스에서만 해요. 근데 어쨌든 바이낸스가 글로벌 1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코인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1등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근데 지금 1등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바이낸스 밀 방법이 없어요. 너무 볼륨이 커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런 식으로 약간 양분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지금 이런 현상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이낸스에서 FTX처럼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결국은 또 크립토 시장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또 할 것 같고 FTX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상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기본적으로는 상상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건 완전한 뇌피셜인 거고 왜 이럴까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이게 왜 24일까라는 부분은 수급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뿐이지 이게 정확히 그렇다.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바이낸스 안에서 저 금리를 주고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이런 코인을 돈을 받아서 자기가 마음대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FTX도 그랬고. 그러다 투자했다가 망한 거죠. 그러니까 망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이제 돈 세탁했다는 혐의로 나이지리아 이런 데서 막 뭐 21억 불, 뭐 210억 불 뭐 이렇게 벌금을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펀더멘탈이라는 게 제가 아까 전기값을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값 같은 요인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펀더멘탈한 가치를 이용해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이미. 근데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는 또 없다는 거죠. 뭐 민주식도 있었고 다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하셔도 하고 지금 따라서 할까 말까도 고민을 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항상 이제 전체 비중을 다 몰빵 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해보시는 자산 배분 형태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미국 ETF들도 그런 자산 배분하는 형태들, 해지하는 형태들에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뭐가 있는지는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요 시장,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향후에 요게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이 되려면 다른 산업, 뭐 아까 말씀하신 엔터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확장이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기대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랩의 케빈 강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